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신영 이래진 씨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배우 부인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저는 저하고 이래진 씨는 얼굴 모자이크와 육성은 그대로 나가도 되고, 여기 부인께서는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육성은 그대로 나가셔도 됩니다.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2020년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들한테 보낸 편지에 대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 11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승소한 판결에 대한 정보공개를 집행하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진행할 거고, 첫 번째로 이 대통령한테 받은 편지를 왜 반납하는지에 대해서 아들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 오늘 오지 않고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대독할 거고, 그 다음 신영이 정보공개 청구를 청와대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소를 함으로써 유족들한테 큰 상처만 남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진 형님께서 기자회견 하시고 제가 간단한 브리핑 한 다음에 기자분들의 질의 응답을 받은 후, 여기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 사항에 대해서 유족들한테 이런 말씀이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마 그런 멘트를 아마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머니 먼저 기자회견하고 이래진 씨 하고 제 간단히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한 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기 또 모셔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연풍문으로 가서 이 행정소송 판결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정보를 유가족한테 공개해라, 보여달라 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출입조차 못하게 한다면 이 승소한 판결문과 이 대통령 편지를 연풍문 앞에 바닥에 놓고 올 겁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어머니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포토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족 공무원 아들의 어머니께서 왜 편지를 반납하는지, 대통령 편지 왜 반납하는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하는 거죠? 예.
대해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한 상태로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통령께서 편지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 가족은 너무 힘이 없었기에 대통령님이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편지는 그 당시 비판적인 여론을 전두기 위한 연피용에 불과했고, 주적인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힘없고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의 상대로 항소하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저에게 법은 일부분 허락하였지만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셨던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을 편지로 저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조차 못하시겠지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제 싸움의 상대가 설령 대통령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며, 그 가운데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 삶의 진리를 믿고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해수부 공무원 아들 공인.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청와대의 상실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힘이 있는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희생을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히 해상 경제 작전 실패에 대한 엄연한 사실을 국민의 희생과 죽음으로 덮어버리는 있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질렀고, 정확한 증거와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살 국림을 먼저 생각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입 다물었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파렴치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책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발 아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대공 사건을 다루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저 북한 해역에서 죽었고 넘었으니 월북이다라는, 그리고 적대국의 일개 통신병들이 주고받는 감청 자료가 마치 거국 첩보인 양 오직 그들만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역으로 생각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으며 헌법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힘있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힘없는 국민은 인권과 국민의 주권도 무시당한 채 거짓을 진실로 알아 들어라 하는 이런 몰상식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믿고 1년을 넘게 기다려왔고, 또 재판을 통하여 일부 승소하여 공개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는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후 밝힌 힘있는 정부가 해소하여도 항소를 자제하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힘없는 국민은 권력에 조아리며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진실을 왜곡하며 힘으로만 누리려는 무책임함 그리고 억압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렵니까? 정의와 공정, 가정은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제 더 이상 권력이라는 방패로 막으려 마시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답을 주십시오. 동생은 서해와 우리 해상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을 목숨 걸고 지켜왔고 국토 수호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에 이제는 국가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 물음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는 응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등하며 인간의 가치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다 같은 계급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힘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셨으면 그 고귀함답게 억압하지 마시고 힘 있는 자로서 이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시고 국민에게 속죄하시고 대통령의 말씀처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육아주가 같이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경, 국방부, 청와대 상대로 제기했고 그 중에서 해경하고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청와대로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승소한 거는 제가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해경 상대로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상대로 월북해도 사살을 못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과 해경 상대로 국가인권에 진정을 했고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경의 발표가 도박빚이 상당히 부풀려졌고 정치적 공황 상태라는 게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는 결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청장과 간부를 상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인 2020년 9월 22일과 동일한 2020년 922원을 소송한 후에 그 돈을 승소하면 천안함 유족들한테 주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청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형사고소했고 12월 말에 인천광역수사대가 해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 정보공개 소송 과정 중에 대통령 청와대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서면을 제출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송 중에 이런 소송이 없고 이런 재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유족에게 월북이라고 말한 거는 정부입니다. 그 유족이 왜 월북이냐고 그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정부가 그 정보를 안 주겠답니다. 법원에서 소송했는데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월북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왜 월북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그 근거가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유족들이 월북이라고 믿겠습니까? 월북 당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 부끄러움은 바로 투명한 거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들한테 이 사건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편지까지 썼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감추려고 하는지 1년 반 동안 유족과 한 저 변호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 편지를 반납합니다. 그 편지는 희망의 편지가 아니라 상처의 편지와 절망의 편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결을 승소한 거 집행하러 갑니다. 기자분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예.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단사를 맡습니다. 오늘 우리 김웅 의원님, 조태용 의원님, 홍준성 의원님도 같이 조금 전에 우리 북한의 부분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그 시각에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은 즉시에 청와대에서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충분히 구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 해군과 해경은 그냥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을 죽인 것입니다. 방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국민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고 또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는 그 말만 믿고 시신을 찾는다고 수색 쇼를 했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2번, 3번, 4번 고인과 유가족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조금 전에 부인께서 그 아들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돌려보내는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겠다. 나를 믿어라.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그 어린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켜줬는데 그 약속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난 여론을 면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들에게 거짓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그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유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실제 죽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법원은 그걸 밝혀라고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마저 안 합니다. 뭘 숨기겠다는 겁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희생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안보를 강화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들의 처절한 절규에 대해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입니다. 저도 외교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고, 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따져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혀있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한테는 하룻밤이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왜 하룻밤을 묵혔느냐고 물어보니 대통령의 잠을 깨울지 몰라서 묵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살해당한 이후에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그 다음 날에는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초동 대응에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른바 월북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증이 있습니까? 확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월북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줬던 문재인 정부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요구한 것이고, 또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그 서해 공무원의 아드님한테 보낸 친필 편지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약속한 일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약속,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말고 더 중요한 대통령의 직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그 취임사에서의 약속을 지켰다고 우리 서해 공무원과 그 부인, 아드님, 따님 그리고 형님한테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취임사 때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실장에게 지시해서 법원의 판결대로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기록을 공개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했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유가족께서 반환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반환은 유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졌던 국민적 신임을 반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그 북한 정권의 그 처참함을 깨닫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고 오늘은 국민의 경험을 받고 국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는 피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북한이라는 상대로 인해 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가는 어디 있고 우리 대통령은 어디 있는가 수도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서해상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할 때 우리 대통령은 어디 있었고 우리 정부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녀분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정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 시간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 행태를 보면서 함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볼 때 정말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북한이라는 그 악의 집단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국가가 국가다울 때, 대통령이 나올 때 또한 그 국민을 지켜주는 국가가 되는 그날을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다른 사건들하고 같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2사단에서 월북했던 내용, 그 다음에 작년 해경 기관부원의 실종 사건에 관련해서 또 동생의 사건과 관련해서 섞이면은 또 오해를 살까봐 그동안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최근에 그 월북 사건에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했던 게 뭐냐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은 목숨 걸고 서해 해상에서 8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켜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상 영토 수호를 지켜왔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동생한테는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에 30시간의 해상 실종 사건 동안 내내 단 한 번도 국가가 취해야 될 행위나 그 다음에 신변 인도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오히려 양상에서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체포나 구금을 했더라도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바로 인계 인도가 훨씬 더 쉽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월북 사건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변 인도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월북이 아니라 북한으로 다시 재입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인도적인 차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가의 존재,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변 인도 요청을 했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론 공무는 8년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건 20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항해사들은 전부터 우리가 특례라는 군 생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의 승선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월북이라는 그 단어를 썼고 또 얼마 전에 GOP에서 넘어갔던 사람한테는 마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신변 인도 요청이라는 그 용어를 썼더라고요. 합참에 그다음에 대통령께 묻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가 애국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작년에 해경에 실종자 같은 경우도 유엔사와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에 또 신변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갈라치기라고 그러죠. 편가르기. 왜 정말로 헌신한 사람한테는 매몰차게 억압을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마치 평화주의 비둘기인 것처럼 하는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이 저의 어떤 그 울부짖음을 청와대와 대통령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그 해외 순방 중이시지만 저희들이 그 해야 될 행동, 그 다음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애국에 관련해서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조카한테 거짓으로 편지로 얼버무리고 그냥 넘기려 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풍문으로 가서 방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줄게요. 저 뒤로 좀 오실래요? 뒤로 와서. 여기 걸립니다. 우선 가운데 있어요. 저씨 다리 좀. 탈출이 보여야 됩니다. 저 잠시만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냥 저기 앞에 없어. 가요. 여기서 한 올려가지고. 지금 경찰을 찍어요. 지금 경찰 여기 서 있는 모습을 찍고 해요. 아, 경찰들이 이렇게 막고 있네요. 조심하세요. 카메라 조심하십시오. 다칩니다. 위험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희생의 절차이자 행위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앞길,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의 앞길, 국민의 앞길에 멍해나 바리케이트를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로 절제되고 차분하게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정부의 행위와 행동에 관련해서 지켜봐왔고 기다려봤습니다. 이제 임기가 3개월,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의 이제 앞길을 막기, 누구한테는 인도적인 차원, 누구한테는 파렴치한 월북의 프레임으로 제못을 가구리 하십니다. 이제는 저도 참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 저도 제 스스로가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동생이 제 꿈에 나타나서 형님 억울하니까 사건을 빨리 좀 수습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 조카의 또 편지, 또 대통령께서 또 주고받았던 이거 의미가 퇴색됐지만 그래도 절차를 합법적으로 집행하려야 합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경찰관들께서 또 법을 좀 집행하시는데 저 역시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자유가 보장되고 집회가 보장되고 수정과 제 외치심이 보장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바로 막아서는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 청와대하고 간단하게 통화를 했지만 주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으신다면 또 어떤 일도 일어나실지 모릅니다. 이게 왜 억울하게 죽여놓고 살림도 못해주면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정신은 모르겠습니다. 막더라도 일단 가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경찰 밀면 안 되십니다. 기자분들이 경찰 밀면 안 되세요. 기자분들 경찰 밀면 안 되시죠? 여기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판결문입니다. 청와대가 정보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내준 판결문입니다. 소외 피격 공무원 유가족 등 포함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내준 청와대 판결문입니다. 쪽으로 여러분들 다수인의 집단적인 이동 부분은 경찰에서 제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법원 판결문에 따라서 정보를 보러 가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아 정부가 사람 죽여놨잖아요. 그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왜 막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경찰에서는 집회 시위 절대적 금기 장소에서 다수인에 의한 여기 대통령 편지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위험 상황을 우려해서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할 편지예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영통문 등의 서한문을 전달할 경우 연폭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대상을 불문하고 나오시면 다수인에 의한 집단적인 이동은 제지하여 왔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의 그러면 안전을 위한 경찰의 불가피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었죠? 국가의 안전시설을 기자의 도와줬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생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앞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치된 국가의 안전이 중요하면 유족은 왜 죽었냐 이거예요. 경찰관들의 장비로 인해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안전에 위험하오니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이게 내려와 주시기 법원 바랍니다. 판결문이고 이게 대통령 편지예요. 여러분들 경찰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맡고 있는 게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조카가 고등학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 집시법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서 책임을 지시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배치된 우리 여경 경찰관들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막는 거예요 도대체?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불가피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쪽에는 우리 여경들이 여자 경찰관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너무 세게 밀거나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쪽으로 좀 물러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강제로 힘으로 좀 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좀 조심하면 좀 갑니다. 좀 가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당한 권리와 집행이라고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좀 점잖하게 갑시다. 오늘 여기 청와대 안보실의 이 서류와 조카의 편지, 대통령의 각종 편지를 제출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누굽니까? 단장님이십니까? 부단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오셔가지고 편지 받으십시오. 여기 아니요. 단장님 어디 계세요? 자,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위쪽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지하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막지 말자라니까. 나 지금 몸이 안 좋다니까. 아니 경찰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호등 앞에서 여기가 왜 막는 겁니까? 신호등 건너가려고 하는데 막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책임자 누굽니까? 책임자. 여기 누가 여기 막지 말라니까. 나 지금
다양하게 전자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기 좀 해주시라니까. 네? 막지 마시고. 아니 뭐 들어가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쓰러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제 죽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무리하게 내가 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성공 자체가. 그거 좀그 해라운드에서 좀 1시간 이상을 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힘으로 하세요. 갑시다. 적절하게 갑시다. 왜 막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정부가 북한군한테 태워 죽는 걸 막아야지. 한결문에 이게 이겼는 거 그걸 보러 가겠다는 거 막는 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왜 유족의 사람이 공무원이 불태워 죽을 때는 못 막고 우리가 신호등 건너가겠다는데 청와대 가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막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판결문 졌어요? 판결문 이겼잖아요. 아 대통령 사인되어 있는 것도 판결문 편지 반납하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막아놓고 신호등 걷는 건 막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경찰분들 많잖아요. 생각해보시라고요. 경찰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겁니까? 뭐를 위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어놨는데 해양경찰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하고 그거 보겠다고 정보 공개했는데 판결에 이겼음에도 안 보여주고 우리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어머니 계신 아들이 1년 반 동안 자살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정부는. 여러분들은 국가 안전시설 지키라고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서 있는 분들은 자기 남편이 죽었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동생이 죽었고 어떻게 찍어버리고 바꿔야 되냐? 좀 비켜봐요. 이렇게 들어와요. 좀 비켜요. 바닥에 놓고 경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막았습니다. 경찰이. 정부가 막은 거죠. 경찰이 월북했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판결문 집행하러 가는데 또 막고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공무원으로서 양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자로서 양심이 있어야죠. 못 먹겠네.
여기 있는 거 봐. 아,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앞에서 기자회견 잠깐 하겠습니다. 얘들 저 뒤로 좀 빠집시다. 아, 그 달라붙을래, 나랑 좀 가면. 이래진 대표님. 잠시만요. 조금만 뒤로 빠지자, 우리. 뒤로. 전체적으로 뒤로 네, 빠지시죠. 저 뒤로 빠지자. 아,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저기. 전체적으로 쭉 자, 마이크 좀 빼요, 저쪽으로 나가서. 저거 찍으려는 거 아니, 그냥 분위기만 나오면 돼. 제가 좀 갑작스럽게 좀 몸이 좀 안 좋아. 아, 이거 마이크 앞에 이렇게 써야 되나? 말하는 것도 저도 지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청와대 관련자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부로서도 할 역할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으로서 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향후에 어떤 그 답변에 관련된 또 응답에 관련된 행위를 약속을 제가 받을 것 같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제가 좀 무리해버리면 지금 컨디션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도 정당한 뭐 법 집행이라고 그러지만 저희들도 피해자로서 유가족으로서 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너무 안 들린다.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집행 과정에 관련해서 청와대에 약속을 받아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은다고 해서 이게 막혀지거나 덮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감추고 숨기고 국민을 속였으면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응답과 부름을 답을 해야 되고 행정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정부입니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만큼 정부도 이제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 인간으로서 저희들의 가슴 아픈 이 외침, 분노, 원한에 관련해서 인간적으로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경찰분들이 왜 못 가게 막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가족도 대통령님도 똑같은 아픔을 꼭 겪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요거 저희도 이 편지 이대로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놓고 갈 거니까 아니요 나 답변을 또 들어야죠. 잠깐만. 답변을 좀 드려야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도 내가 이렇게 한 만큼 정부에서 성실한 답변과 그다음에 안보실 부분에 관련해서 법리적인 조처를 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답변과 향후 조차 이해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연락자하고 제가 사이트도 좀 힘들어가지고 따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놓고 좀 여기 놓고 두 건에 관련된 네. 주노트 뒤에서 막 민다 좀 막아줘요. 아니 요거는 청와대 제가 전달을 하는 사람이 전달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편지도 아니요 잠깐만 편지는 대통령에게 전해주시고 이 질문은 우리가 다시 이번 전국의 선거에 선거 관계에 관련해서 이 절차 이제 이행 과정을 올라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주셔야 돼요. 너는 밀어 인정사정 공부를 어차피 지금 이런 보다니 제대로 보도나 해려나 모르겠네. 뭐 한강에 왔다 제대로 보도 안 하고 절차 하냐. 이행인데 아니 받아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이 서류를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행위에 관련해서 이제 이행 요구를 이제 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답변만 드립니다. 아니 추가되신 분 누구세요? 저기 들어오세요 왜? 그 저기 여기 현장에서 경찰서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파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현장에서 받아서 대리 전달하는 그런. 아니 직접 전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아니요. 드렸습니다. 예, 근데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니 왜 경찰들이 막아요 이거를? 하냐면 일단은 여기에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이행 절차의 과정에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정상적인 창구로도 가지만 이렇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우회적으로 이행을 또 한다고 하셨으니까 와, 저 막는 거는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그게 막았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건강이 허락됐다면 뚫고 들어가겠는데 제가 살아있어야 건강해야 투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집행하려 합니다. 왜 저희가 아까 받아가게 했냐면 많은 기자분들이 촬영도 하고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이제 답을
그 다음에 몫은 아마 언론의 몫 같습니다. 계속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길바닥에 놓은 게 아니라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인터뷰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좀 수술인 다음에 좀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혼자밖에 안 하는데. 와, 이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 쓸까? 아까 뭐랬잖아? 저 산후조리까지 분위기만 잡아봐.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 뭐 한다고? 분위기만 잡아보래. 아니, 언론사들이 분위기만 잡고 그냥 가면 된다고. 참나. 그러니까 제대로 기사 쓰지도 않을 것 같아. 이주훈님, 예, 반갑습니다. 김지숙 이모님, 반갑습니다. 아니 심장이 이게 이렇게 내가 역사의 현장을 보고 싶어. 예, 우리 예, 강화물 롬매님, 마이크 같이 통화.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이박사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해수부 직원의 그 죽음에 대한 아들, 그 해수부 직원의 아들이 이 문재인에게 편지를 쓴 게 있었어요. 그게 2020년 10월 8일에 썼네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해보면서 그리고 또 문재인이 그에 응답하는 그런 그 편지를 또 썼던 게 이틀 뒤에 그게 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방송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수부 직원의 아들은 2020년 10월 6일 날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면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했네요.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은 이제 3학년에 진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했다는 얘기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 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저희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9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세요.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년 10월 6일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문재인에게 보냈네요. 그때 당시는 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면은 이 문제를 관심 가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재인의 편지를 받아보기까지 받았을 때까지는 그런 희망을 놓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틀 뒤에 문재인은 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의 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네요.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볼까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아마. 지금 편지가 2장이 겹쳤죠.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틀 뒤 2020년 10월 8일 날에 보낸 걸로 쓴 걸로 돼 있어요. 며칠 날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드님께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 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습니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의 일로 많이 상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 주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대통령 문재인, 이러한 내용을 써서 보냈네요. 여기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은 아드님과 유족들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의 일로 많이 상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러 경로로 아버지를 찾고 또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과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과정과 또 모든 진행되는 부분들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그런 것들을 귀에는 또 균등하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와서 당시에 좌파리든 아니면 우파에 아니면 중도든 한 가닥의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그런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조금의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 그의 신년사는 취임사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아드님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픔도 없었고 위로의 마음을 전할 그런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책임도 묻지 않았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군을 통해서 발표가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챙기겠다. 아마 이렇게까지 편지까지 썼다면은 은밀하게 따로 개인적으로라도 청와대로 가족을 불렀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찾아갔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라도 진행 상황을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봐서 분위기상으로 봐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것도 거짓말. 그리고 가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도 거짓말. 뭘 항상 함께 했죠? 백신으로 우리 국민들 백신 패스 제도를 통해서 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백신을 안 맞았다면은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 또 일일이 백신을 맞았다는 QR코드를 찍어야 돼. 예. 이런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게끔 했던 것이 이 문재인은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문재인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물론 정권 잡은 것부터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몰고 탄핵 세력들과 함께 내몰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 지금의 문재인입니다. 그 이후에 2020년 4.15 총선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180석이라는 인정할 수 없는 뽑아주지도 않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을 뽑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또다시 불의한 세력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또 올 3월에 그러한 그 부정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대다수 우파의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거짓으로 탄생을 했고 거짓으로 일관해왔고 또 거짓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은 철저히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보다도 더 혹독하고도 지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알았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온 그런 자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은 이 정권은 여론을 조작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보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부정으로 자기들이 내세운 후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전초전으로 다 예비적인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야권의 후보도 불안정하지만은 이 여권의 대통령 후보는 완전 X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죠. 전혀 자격이 없는 자 아닙니까? 자기 형수에 대한 쌍욕은 물론 자기 형에 대한 정신병원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 대장동에 얽힌 이야기들, 또 관련한 관계자들의 죽음, 의문의 죽음들, 그리고 김사랑 씨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그 사건들과 무관치 않은 이런 대선 후보가 또 조폭들과 연루되었다는 그런 그런 설들에 대한 부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택을 하라고 양자택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파렴치한 대통령 후보들을, 핵심적인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 2명을 내세워 놓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변수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발 변수가 있어야지만이 이 난국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다시 세워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수부 직원, 공무원, 북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한 그 가족 아들이 받은, 문재인에게서 받은 편지를 돌려주는 그 기자회견을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졌습니다. 직접 청와대까지 가서 전달을 해주고 싶었으나 저지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대신에 다른 공무원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권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치 방역을 해온 것도 모자라 백신, 가짜 백신까지 맞춰서 엄청 많은 국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게 하고 있고, 1, 2차, 3차 백신을 맞춰서 효력이 없다,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하니까 또 4차를 맞아야 된다라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백신을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한 번 맞으면은 그걸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게 그런 게 백신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백신을 1년 안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7차까지 맞아야 될 것처럼 지금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백신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믿는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그 자체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미 뭐 깊이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덜 깬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유튜브가 가짜 뉴스니 어쩌니 하더라도 어쨌든 알려주세요. 링크 주소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보든 안 보든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니까 말입니다. 저희 선구자 방송이 구독자 7,000명인 선구자 방송 채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구자 방송 5번 채널에 해당되는데 그냥 채널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이 2주간 정지를 받아서 내일 이제 해제가 됩니다만 그 채널이 2번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잘못 그들에 의해서 어떤 정당하지 못한 그런 영상을 올렸다 해서 그것이 삭제가 되면 이제 3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채널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4번 채널이 없어졌는데 그게 없어지면 또 5번째 없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구자 방송 6번 채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 구독자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또 오늘 2번째 경고를 받았어요. 그것 또한 2주간 이제 오늘로부터 2주간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생방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백신과 관련한 어제 청와대 앞에서의 그 기자회견 실황을 올린 것이 그 커뮤니티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영상을 삭제하고 경고를 주면서 2주간 아무것도 못하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에요. 백신 패스 반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그러니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하면 안 된다. 보류 중지시킨 법원의 판결에 이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항소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회견 정부 입장에 대한 반하는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학부모 단체 그리고 코백회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그런 유가족들이 나와서 단체가 나와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커뮤니티 위반을 했다고 삭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주간 정지를 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에는 백신 안에 이러쿵저러쿵 괴생물체 어떠고 저쩌고 이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구글이 탄압에 나섰지만은 이제는 기자회견까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라는 내용까지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도 저들은 커뮤니티 위반으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어요.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를 받아들여질 리 만무합니다만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선구자 방송 6번 채널도 지금 2번 경고를 받고 2주간 정지가 되는 상태에 놓여 있고 이것도 6번 채널도 또 한 번만 영상이 삭제가 되면은 또 영구 채널이 폐쇄가 됩니다. 6번 채널까지 폐쇄가 되면은 선구자 방송으로서는 6번째 채널이 폭파가 되는 거고 이제 남은 게 7번 채널이 남아 있는데 이제 구독자가 한 300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채널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어쨌든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가 얼마 안 돼도 계속 알리면서 또 구독을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번, 6번 채널이 또 저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영상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괜찮겠거니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하고 올리면은 저들은 그것이 괜찮지 않다고 하면서
영상에 대한 경고와 삭제, 채널 폭발을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는 똑같은 영상인데 제가 항소를 했더니 뭐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6번 채널에서는 안 받아들여졌어요. 같은 구글인데도 같은 영상에 대해서도 평가가 달라요. 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예?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구글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이 방송도 구글에서 또 어떨지 모르죠. 삭제에 나설런지. 그래서 지금 선구자 방송 7번 채널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경고를 한 번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독자가 미미하고 구독자 1000명, 뭐 5000명, 7000명, 10,000명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가 굉장히 요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7번 채널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5번, 6번이 좀 위태위태하고 해서 8번 채널을 또 만들어야 될 입장이네요. 그래서 8번, 9번, 10번까지는 만들어는 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7번 이제 7번이 있으니까 8번, 9번, 10번 채널 혹시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 놓아 주시고 또 나중을 대비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나가는 채널이 선구자 방송 7번 채널인데 지금 여러 군데 단톡방에다가 이 방송을 링크 채널을 알렸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적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구글에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의 아드님이 받은 문재인에게서 받은 편지 반납하는 기자회견 실황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멀리에서 오신 우리 미국이죠. 최신부 공무원으로 현직에 계신 우리 선영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오셔서 또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버치버치님 스패너로 홀로 수고를 해주셨고요. 우리 바람따라님 오셔서 국가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국가냐, 세금 돌려내놓아라 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아다미 방송님 오셨고요. 대체 방송이 나와야 하는데 악랄한 놈들 떳떳하다면 왜 방송을 삭제할까? 뒤가 구리니까 그러는 거죠 라고 적어주셨어요. 맞습니다. 뒤가 구리니까 이 백신 얘기만 나오면은 혈안이 되어서 방송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삭제에 나서고 있는데 지들이 왜 잘못된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지들이 왜 그거를 판단을 합니까? 시청자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지들이 시청자예요?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나쁜 글로벌 기업이죠. 이 기자님 오셨고요. 우리 나그네 님도 오셔서 이 정권에게 안 좋은 내용이나 전 국민이 알면 곤란한 영상은 100% 삭제하거나 계정 폭발을 합니다 라고 아시고 적어주셨어요. 선구자 방송 영상 다 삭제 당하셔서 동네 이모님 촬영 시 채창에서 올려주신 링크를 통해 백신 고발 영상을 보는 지경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김인숙님 화가 나네요. 경찰도 자기 일을 하는 거라 하지만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경찰도 다 같이 일어나야 이 정부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경찰도 뭐 곤란하겠지만은 참 때로는 현장에서 참 괘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그 모습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모습인지를 보면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들이 막는 어떤 그 몸의 어떤 모션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 몸에서 느끼는 막는 강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들, 어떤 경찰들은 아주 마치 저쪽 7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 마냥 거기 출신의 경찰인 모양 아니면은 좌파 문파의 경찰인 마냥 아주 표독스럽게 하는 그러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호적인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는 경찰들도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보면 그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경찰들 정말 빨리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기 방역한다고 국고를 수조 원이나 펑펑 써대고 한 사람의 국민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 빨리 해독에 나서야 되고요. 더 이상 백신 맞는 거 거부하시고 그리고 식당은 백신 패스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 QR코드를 찍어야 보여줘야지 된다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식당 여러분들 이용할 때마다 그런 식당들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 지금 당신들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이렇게 해도 돈을 잘도 버는 모양이구나 라고 비난하시면서 이렇게 당신들이 순순히 응하니까 이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냐고 자영업자들 들고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그 식당 주인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나오세요. 그래야지 그들도 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또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북한 선교 한국님 멸공 해주셨습니다. 멸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선구자 방송인 저도 늘 멸공이 구호입니다. 이 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북한에 있는 그 간첩을 대한민국에 난파를 시켜서 그리고 또 주사파 교육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지금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쪽으로 지금 집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리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팡팡 쏴대고 있는 그런 상황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쪽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느냐의 어떤 그 기로에 있는 거 아닌가 또 한 번에 그런 기로에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무력 시위를 통해서 꼬리를 내리느냐 어느 한쪽이 아니면은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하느냐 이러한 기로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하로는 수많은 땅굴이 지금 굴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고 대비가 있을 수 없죠. 현재는 문재인과 같은 빨갱이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북한과 남쪽과의 어떤 그 휴전선 지대, 지뢰밭 지대를 또 제거해 놓고 그 남침로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공격해 올 때 그 도로상에 설치해 놓은 그 대전차 장애물 그런 낙석지대 이런 것들도 몇 군데 없애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용치 하천 쪽에 용의 이빨처럼 세멘 기둥 같은 거를 세우는 그 전방 쪽에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후방 쪽으로도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을 없앤다든지 한강 하구의 그 남침을 막기 위한
그러한 그 시설들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짓들을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경인데 북한이 땅속에 땅굴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육로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남침을 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상에서는 수많은 좌파 세력들이 지금 요소에 투입되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980년 광주 5.18 때에 그 내란을 획책했던 그런 그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총기 무기고를 탈취나 마나 뭐 그냥 열어줄 판국인데요, 무기고. 그래서 함께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게 된다면은 뭐 이거는 주한미군이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땅굴까지 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몇몇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위하고 북한군이 땅속에서 올라와서 포위하고 한다면은 미군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엄중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적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그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태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걸로밖에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복음선교 한국님께서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선영님도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아마 저의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저 북한까지 자유 민주 통일이 되어서 통일된 한반도에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있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영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또 오후 2시쯤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방송, 이원 방송을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운데서도 이 백신 패스 문제, 백신을 막 맞춰서 죽여 나가는 그 문제가 또 겹치다 보니까 지금 백신에 대한 많은 방송 이슈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백신 방송을 해나가면 이렇게 또 방송을 삭제하고 경고를 주고 있으니 지금 뭐 백신 이야기 아니면은 방송할 거리가 지금 많지 않잖아요. 이슈가 이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조금 묻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게 중요한 거고 어느 게 덜 중요한 문제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백신과 부정선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관심 문제, 이것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또 대통령께서 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또 해주시기를 또 우리는 또 기대를 하게 됐죠. 예,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